46번 과제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케치를 먼저 연습을 역시 하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면은 제가 클릭해 놓은 피처에 이렇게 육면체에서 윗면에서 스케치를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는 되셨나요? 네.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만드시던 거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뭡니까? 46번 이렇게 해 놓고 그 전에 작업했던 것들은 피처 디자인 트리에서 밑에 것들은 이렇게 다른 거 작업했던 거를 요거를 저장을 일단은 45번인가 그렇게 저장을 해 두시고, 그리고 45번인가 그 번호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번 더 해서 46번으로 저장하시고 디자인 트리에 있는 스케치들하고 컷 돌출까지를 다 선택하고 지우시는데 흡수 피처 삭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에 해놓으면 요 육면체만 남겠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면에 스케치. 자, 일단 이거 면의 수직보기 들어갑니다. 면의 수직보기 들어와서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번에 연습해 볼 거는 자유곡선이라는 거 하고요. 자유곡선이라는 거 하고 타원이라는 거 하고 요 두 가지를 먼저 연습을 해 볼게요. 자유곡선에 보면은 우리가 CAD에서 SPL 단축키로 스플라인을 그렸었던 거가 있어요. 그거처럼 그리는 방법이 자유곡선 메뉴에 있던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스타일 자유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점과 점을 지나지를 않아요. 점이 공류를 제어하기만 해요. 그런 것인데 먼저 위에 있는 자유곡선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자유곡선은 말 그대로 그냥 클릭하는데 요 클릭하는 점들을 지나는 곡선이죠. 클릭하는 점들을 지나는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 자유곡선에서 숨어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자, 요 그려진 자유곡선에 커서를 가져다 댔어요. 저는 여기 이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하고 요 간격이 좀 벌어져 있고요. 요 사이에 나는 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요 선분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자유곡선에서 마우스를 자유곡선에 가져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 오, 팝업에서 여러 개가 막 떴죠? 보이나요? 자, 여기에서 자유곡선점 삽입이라는 것이 선택 요소 자유곡선 1이라는 항목에서 위에서 세 번째 있나요? 네. 요것을 선택해서 점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요거 자유곡선점 삽입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자유곡선 상에 클릭해 줄게요. 점이 하나 추가가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제 선택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점을 추가하는 것도 있다면 자유곡선에 추가했던 점들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저는 요 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이시죠? 요 점을 클릭했어요.
요 점을 클릭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키보드에 델리트 키를 눌러버리세요. 자유곡선점이 지워졌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유곡선점 요거 요렇게 삭제 기능을 들어가도 되고, 또는 곡선상에다 놓고서 삭제 버튼 누르면 이 곡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쌤, 나는 이 도구에다가 그런 거를 추가하고 싶어요. 스케치 도구들에 그런 거를 추가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잘 보세요. 먼저 시작하는 명령을 시작하는 것을 풀다운 메뉴 도구에 사용자 정의, 스케치 요소들 중에 우리가 그 사용하는 거를 꺼내고 뭐 하는 것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가가지고 명령 탭 일단 들어갈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자, 사용자 정의 이렇게 들어와서 명령 탭이 맞네. 명령 탭으로 갑니다. 명령 탭으로 가서 카테고리를 뭐로 선택을 하냐면 스케치로 선택을 해주세요. 카테고리를 스케치로 선택해요. 찾으셨죠? 스케치로 카테고리를 선택하고서 보면은 어디 갔노? 어디쯤에 있노? 중간점선이 아니고 요소분할은 아니고 요쪽이 아니었나? 스케치가 아니었나? 잠깐, 스케치가 아니었나? 또 어디에 숨어있냐? 잠깐. 자, 여기서 제가 그 카테고리를 수정해서 이야기할게요. 스케치로 갔을 경우는 스케치 요소들만 추가하는 거였고, 다른 카테고리를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유곡선 도구, 요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요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사용할 기능으로 자유곡선점 삽입이 있어요. 자유곡선점 삽입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곡선점 삽입이라고 해가지고 요 버튼들 중에서 맨 윗줄에 왼쪽에서 세 번째 요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하고 쌤, 스케치 요소들 중에 보니까 요소 분할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요거하고는 달라요. 자, 요거를 끌어다가 참, 여러분 요소 분할 요 아이콘 나와 있죠? 그죠? 요소 분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요것도 따로 꺼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 거는 예전에 하느라고 요걸 했나 보구만. 자, 그러면 자유곡선점 삽입 요 버튼을, 요런 모양으로 생긴 버튼을 꺼내는데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드래그 앤 드롭. 그런데 어디다가 끌어다 놓을 거냐면 요소 이동이라는 여기쯤에다가 내가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다 끌어다 놓을 때 요런 식으로 짝대기 표시가 뜰 거예요. 그럼 요 다음에다가 끼겨 넣겠다는 의미인데, 요렇게 하면은 그 줄이 밀려 가지고 여기쯤에 생길 거예요. 자, 해봅니다. 자, 요렇게 끌어다 놨어요. 짝대기가 생겼죠? 자, 놨어요. 자유곡선점 삽입이 여기 등록이 됐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을 스케치 도구에서 스케치 카테고리에서 요소 분할이라는 거를 꺼내는 걸 또 해볼게요. 요소 분할, 여기 있네.
자, 요 있네. 일요일날 런닝맨 보니까 홍진영이 김종국인가요? 김종국을 아주 들었다 놨다 하세요. 분할, 요소 분할. 요소 분할 삽입이었죠, 이게. 요소 분할. 자, 요 도구를 찾는데 요 있지 하면서 드러났다 막 하더라고. 오빠야 이거 해봐 막 그러면서 요 있지 막 그러니까 김종국이 진짜 그 덩치가 산만한 애가 그냥 진짜 요 있지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 자, 요소 분할이라는 아이콘도 그 뭡니까? 아까 했던 자유곡선점 삽입하고 비슷한데 모양이 어느 카테고리? 스케치 카테고리에 요소 분할이라는 요 아이콘 버튼이 위에서부터 5번째 행에서 오른쪽에 2번째에 있어요. 찾으셨죠? 자, 요 버튼을 클릭해서 자유곡선점 삽입 요 밑으로 낑겨지게 요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끼워 넣도록 할게요. 자, 끌어다가 놨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거는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끌어다 놓은 도구들 중에 이런 것도 뭐 그냥 없앨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없애면은 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방금 요소 분할 추가한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클릭해서 여백, 창 바깥에 여백 아무데나 요렇게 요런 데다 놔도 되고요. 요런 데다 놔도 되고요. X 표시 떠 있죠? 요 상태에서 딱 놓으시면 이게 빠져요. 끼워 넣을 때도 되지만 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요소 분할이라는 거하고 자유곡선점 삽입하고 아이콘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를 추가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요겐 이게 이미 있을 거예요. 요거는 버전업 돼서 이거는 이미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니까 됐고, 배경 그림 삽입이라는 요 아이콘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요거 없죠? 요거는 스케치 도구에서 맨 밑에 행보다 한 칸만 더 위에 행으로 올라가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행에 오른쪽에서부터 4번째 아이콘이에요. 마치 산 그림이 이렇게 있고 햇님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에요. 요거 찾으셨어요? 네. 요거를 역시 그 요소 분할 밑에다가 끼겨 넣어 볼게요. 참, 난 해놨지. 해놨으니까.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이 스케치 도구들 중에서도 나는 이거 자주 쓰는 거니까 좀 꺼내 놓고 싶어 하는 기능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본 것처럼 한두 개 정도는 있어요. 요런 것들 꺼내서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마우스 클릭을 하시다 보면은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직선 요소나 점 요소 선택하는 거나 면 요소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먹어요. 그럴 때가 간혹 생겨서 제가 여백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선택 필터를 다 꺼내서 요거를 선택 취소하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거 선택 필터라는 도구막대를 일일이 꺼내기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선택 필터로 이동을 하고요. 선택 필터에서 모든 필터 선택 취소, 모든 필터 선택 취소 요거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버튼은 흰 색깔로 요렇게 아이콘이
여러 개가 흰색으로 겹쳐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줄에서도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요 아이콘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요거를 끌어다가 배경 그림 삽입 밑에다가 한번 끼겨 놔 볼게요. 되셨나요? 제 거는 지금 창을 조절해 가지고 요게 가려진 것 뿐이에요. 요쪽으로 들어간 것 뿐이에요. 제 거는 창이 작게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요렇게 해 가지고 내가 요거를 좀 정의를 조절을 했어요. 종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그렇게 뜨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만일에 마우스 포인터의 아이콘이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 고를 때는 모든 필터 선택 취소 요거 꺼내 놨으니까 그런 아이콘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제대로 요거로 바뀌면서 요소 선택하는 거대로 표식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곡선을 하다가 이렇게 자유곡선 점을 삽입하는 거를 한번 꺼내 봤어요. 그런데 이 자유곡선 연습한 거는 이제 지우시고 요소 분할하고 비교해 볼게요. 요소 분할 꺼내 놓은 것도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원 그리기를 중심점 원 그리기를 한번 해 볼게요. 중심점 원을 그리는데 스케치 원점에 중심점을 잡을게요. 스케치 원점에 중심점을 잡아서 반지름은 임의로 잡을게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객체가 원래는 원의 개념은 뭐예요?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무수한 점의 집합이 원이죠. 그런데 오토캐드에서도 봤듯이 컴퓨터상에서 얘를 3시, 12시, 6시 방향을 4등분해서 5스냅을 찾을 수가 있었죠. 웍스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점을 잡을 때 요거 보이나요? 오토캐드 아이콘처럼 마른 목골 표시가 뜨죠. 여기 4분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도 쪼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세그먼트 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제 로프트라는 걸 보여드렸죠. 꼭지점의 개수가 어제는 같았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요런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로프트를 쓴다면 꼭지점의 개수는 위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4개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분할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나눠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커넥터가 이렇게 연장되는 커넥터가 연결되거나 그럴 때 꼬일 때 이런 거를 분할을 해주면 좋아요. 요소 분할. 자, 그러면 요소 분할을 눌러서 내가 여기쯤을 그냥 클릭해 줄게요. 또 여기쯤도 클릭해 줄게요. 4분점 위치들을 한번 해봅니다. 보이나요? 4분점 마름모 요거 되죠? 클릭했어요. 또 여기 9시 방향도 마름모 4분점 표식이 떴을 때 클릭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서 이제 빠져나왔고요. 자, 여기 한번 잘랐고 여기 한번 잘랐어요. 자, 잘려진 요거를 요 객체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 볼게요. 어떻게 돼요? 호가 되죠. 이야, 이런 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이렇게 분할할 수도 있구나. 분할할 수도 있구나. 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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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그먼트라는 개념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를 요소 분할을 이용해서 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각형도 되고 라인도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분할해서 자를 수도 있어요. 요런 요소 분할을 활용하는 거는 특히나 로프트 기능을 나중에 배우실 텐데, 로프트를 할 때 단면과 단면이 스케치된 것과 스케치된 것의 꼭지점 개수가 다를 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를 연습을 추가로 좀 살펴봤고요. 자, 요거는 지워주시고, 아유, 자유곡선 하나 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갔네. 자, 그 자유곡선 기능 중에 밑에 보시면 스타일 자유곡선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타일 자유곡선은 앞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유곡선은 점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스타일 자유곡선은 점과 점이 곡선의 곡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요거는 점을 찍는 것이 곡선을 만드는데 영향만 줘요. 해봅니다. 시작점은 당연히 뭐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게. 그죠? 또 네 번째 점 이렇게 찍으려고 그래요. 요것도 이렇게 떨어지죠. 마지막 점만 이렇게 붙어요. 시작점과 마지막 점만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제어해 가지고 곡률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곡선하고 다르죠? 그죠? 자유곡선 요거는 점 요렇게 있는데, 이 점 자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곡률을 바꾼다면, 그죠? 스타일 자유곡선은 떨어져 있는 이 점들에 대해서 이게 조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곡선을 옆에다가 저는 클릭해서 이렇게 찍어 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클릭 해 놓으세요.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자유곡선을 선택해 보시면 핸들이라는 게 표시가 돼요. 각 점마다 핸들이라는 게 표시가 되나요? 요거는 가급적이면 좀 건들지 않으시길 바래요. 요거 건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돼 가지고 그거 편집하기가 아주 죽어나요. 최악의 상황, 여기 삽입됐던 점을 지우고 다시 찍어 가지고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웍스에서 2D로 부분 단면의 경계를 많이 그려주는데,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부분 단면의 경계를 많이 그려요. 웍스 2D에서 그때 자유곡선을 내가 클릭해서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백을 클릭해서 선택 상태로 빠져나오셔야 핸들이 디스플레이 계속 안 돼요. 자,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보자면,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했어요. 요래 놓고 다른 점을 클릭해서 또 이렇게 가요. 그럴 때 이 핸들이 계속 살아나 가지고 이게 영향을 줘요. 이렇게 핸들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이렇게 돼 가지고 다른 점을 클릭해서 조절하고 싶은데, 이 자유곡선으로 잡아놓은 경계를 편집하다가 이 점들이 표시돼 가지고 핸들이 표시돼 가지고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2D에서 어떤 부분 단면을 잡고 하기 위해서 경계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끝점 일치 이렇게 했을 때 자유곡선 점을 한번 클릭해서 옮겨 놨다면 여백을 클릭해서 핸들이 디스플레이 안 되게 하고, 다른 점을 클릭해서 옮기고 여백을 클릭하고 핸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문제로 여러분 골치 아파지지 않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어쨌든 앞에서 살짝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요 두 사이의 차이도 좀 살펴봤고요. 요거 밑에 거는 사실 잘 안 쓰기는 해요. 수식 유도 곡선도 사실 뭐 어떤 수식 함수를 뭐 쓰는 거기는 해가지고 요거는 굳이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연습하려고 하면은 제가 과제를 또 만들어야 되기도 할 뿐더러 여러분이 이거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럴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타원 있죠? 타원에서 오토캐드의 기본은 뭐였어요? 오토캐드에서 타원 명령의 가장 기본은 뭐였어요? 축 엘립스였죠. 그래요. 축 엘립스였는데 솔리드웍스에서는 타원의 가장 기본 값이 중심 엘립스예요. 그게 둘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잡고 RX, X방향 반지름 잡고 Y방향 반지름 잡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일단 뭐 백문이 불여일견 클릭해 보면 알아요. 캐드 한번 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될 겁니다. X방향 반지름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보이죠? Y방향 반지름 이렇게 찍어요. 되죠? 껌이죠? 캐드 해봤으니까 요거 개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부분 타원을 바로 연습해 볼게요. 부분 타원은 먼저 중심을 1번으로 잡아요. 원점에다가 중심을 잡는 거로 생각을 할게요. 요거부터는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원점을 1번 잡고요. 그 다음에 2번 잡는 점이 타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3번 잡는 것이 홀을 만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가봅니다. 첫 번째 점 이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 놓고 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참. 다음 점을 한 번 더 클릭하는데 이렇게 딱 클릭했어요. 세 번째 점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으로 가는 것이 마치 호 그리기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서 설명하고 제가 잠깐 기억이 까먹은 부분이 있어서 미안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점이 중심이고 두 번째 점이 또 하나의 반지름이었고 세 번째 점이 또 하나의 반지름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을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네 번째 점 찍은 요 위치가 시작한 요 위치에서부터의 호에 끝나는 구간인 셈이었어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부분 타원 해가지고 시작점을 센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호에 반지름을 한번 잡고 또 이 호의 엘립스의 반지름을 또 한번 잡고 반지름 잡은 것이 마저 잡은 두 번째 반지름이 호의 시작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찍는 이 점이 호의 끝점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연습해 봤고 포물선과 원추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도 잘 안 쓰기는 잘 안 쓰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포물선을 하려면 먼저 라인 두 개를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라인 두 개를 그리는데 요렇게 수직으로 두 개 정도 잡아 놓을게요. 두 개 정도 라인을 이용해서 그릴게요. 임의의 지점에서 체인 끝 해가지고 라인 명령 빠져나가지 않고 체인 끝 해가지고 자, 요렇게 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두 개의 선을 그렸어요. 여기서 바로 포물선 가볼게요. 포물선 할 때 이 선의 끝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요 선의 끝점을 잡아가지고
아, 이게 다른 거였다 참. 아, 실수. 아, 이거 잘못 생각했었네. 에잉. 자, 요거에서 제가 그 잘못 기억한 게 있었는데, 아, 얘를 포물선 기능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물선은 선 두 개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고, 먼저 시작하는 점, 포물선의 센터를 먼저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점이. 그 다음에 일정한 축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점을 두 번째 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포물선이 이렇게 넓어져요. 이게 짧을수록 포물선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잡는 것으로 해서 여기를 3번 잡거나 여기를 3번 잡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포물선 요거 잡아가지고 첫 번째 점을 여기 잡았어요. 뭐 멀리 가지 말고 가깝게 이렇게 갈게요. 아니, 멀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점 여기쯤을 찍을게요. 그리고 시작점을 여기쯤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포물선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한 번 더. 자, 포물선 요거 시작점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점 요번에는 짧게 그려볼게요. 짧게 두 번째 점을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점이 포물선 한쪽의 시작점이고 네 번째 점 찍는 게 나머지 끝점이 되는 거죠. 아, 재미없어 보이네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요거 정도 보고 그 밑에 있는 요거 원추형도 요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원추를 그냥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다. 요 정도만 그냥 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과제로 돌아갑니다. 자, 이 46번을 제가 가기 위해서 먼저 이 형상을 스케치할 때 요렇게 하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 일치 한번 잡고 여기 일치 한번 잡아서 두 군데를 일치 잡아서 코너 사각형을 그릴게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선을 그리는데 보조선으로 요거를 선을 그릴게요. 다른 스케치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른 뭐 작업할 때 스케치를 앞서 스케치로 사용한 것을 참조하게 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해 볼게요. 자, 코너 사각형 들어가서 여기 일치 한번 찍었고 여기 두 번째 점을 일치를 찍었어요. 중간점 구석은 안 뜨게 했습니다. 요래 놓고 요 선분의 길이는 5mm로 찍어 놓을게요. 요 모서리에서 요 간격도 5mm로 떨어지게 할게요. 아, 10mm였구나 참. 쏘리. 10mm. 자, 요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거를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15mm만큼의 깊이로 파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출컷 갑니다. 돌출컷 해서 15mm.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디자인 트리로 가서 돌출컷의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스케치 하위로 들어간 이 트리 구조에서 하위로 들어간 스케치 요거를 열리게 했어요. 화살표 눌러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 있었죠? 요거 눌러서 아래에 스케치가 열리게 했어요. 그러면 요 스케치를 클릭해서도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도 스케치를 보이기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스케치를 보이기를, 아, 참, 이거 해놓고 돌출컷 바로 갔네. 내가 아까 선 그리기 한다고 해놓고. 쏘리. 자, 이 스케치 클릭해가지고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아,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미안해요. 자, 이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한 것이 뭐였어요? 요 점하고 요 점을 클릭해서 선을 이렇게 이어준다고 이야기했죠. 선 그리기 갑니다. 선 그리기. 요렇게 꼭지점까지 클릭해서 선 그리기 했죠. 요 상태로 놔두면 돌출컷 스케치 종료로 빠져나가면 돌출컷에서 에러가 나요. 그죠? 계곡선이 추가됐기 때문에, 열린 선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자, 이 선분을 클릭하시고 뭐로 바꾸냐면 보조선으로 바꿔요. 요거 보이나요? 옵션에서 이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보조선으로 만들면 돌출컷을 위한 패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선이기 때문에 피처에 영향을 안 줘요. 자, 요거 보조선으로 바꿨어요. 스케치 종료. 아무 영향 없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으로 면을 만들 때 보조선으로 요거 바꿔놓은 선분이 표시되고 있으니까 이 선분을 클릭하고 제1참조로 요거 삼고 여기 꼭지점을 제2참조로 잡아주면 평면이 여기 바로 생성이 돼요. 요거 하려고 스케치를 켜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재밌나요? 미안해요. 그래요. 자, 참조 영상에 기준면 해가지고 스케치 켰으니까 보조선 요거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고 여기 꼭지점 클릭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평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면을 선택하고 다시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는 요거로 하면은 좀 안 좋기는 하겠다. 요 방향보다 요걸로 그려가지고 컷 방향 잡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래요. 요 면을 잡고 요 면 그대로 다시 잡을게요. 요 면을 그대로 다시 잡고, 앞전에 우리가 곡면까지 컷하는 거 해봤죠? 그거를 응용할게요. 요 면을 잡고서 새로운 스케치 들어가요. 자, 평면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으니까 되게 골치 아파요. 그죠? 디자인 트리에서 이 평면을 디스플레이 꺼줄게요. 숨기기 해놓고, 자, 요소 변환을 들어가는데 뭐를 따면 돼요? 요거 보조선, 요거 앞선 스케치의 보조선 요거 한번 클릭해주고, 요 모서리 한번 클릭해주고, 요 스케치의 선분도 되고 모서리도 되고, 요렇게 해주면 요거 스케치에 일일이 선으로 그릴 필요가 없네요. 그죠? 요거 한번 갈게요. 자, 요소 변환 해서 스케치 되었던 요 보조선을 클릭하고, 이쪽에도 모서리선 요거 클릭하고, 또 요쪽에 모서리선도 또는 스케치된 선이어도 되고 클릭하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확인하고 빠져나와요. 자, 음영 표시로 확인해 봅시다. 음영으로 확인해 봅시다. 문제 없죠? 삼각형 그려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숨기기 해놨지만 평면 3은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돌출컷을 가는데 옵션을 뭐로 바꾼다? 곡면까지로 바꾸는데, 앞전에
그래픽 창, 작업창에서 디자인 트리 여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다고요? 디자인 트리 탭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파트의 이름에서 요 화살표를 누르면 디자인 트리가 여기 작업창에 쭉 열린다 했죠. 자, 요거 눌러서 디자인 트리 열었어요. 디자인 트리 그래픽 창에서 이렇게 열렸을 때 평면 3 선택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얘를 커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모서리 표시 음영해주면 똑같죠? 와, 하시는 분이 없네. 됐거든요. 자, 요렇게 응용하는 것을 한번 46번 가지고 스케치 도구도 하면서 요런 거를 마무리해 봤어요.